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3월 8일 금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4.10 총선은 국민의힘을 이끄는 한동훈 그리고 민주당 대표 이재명 두 사람의 정면 충돌이기도 하죠. 두 사람은 처음부터 악연을 맺어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두 번이나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를 국회에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간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지금 검사 독재 정권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검사 정권이라면은 검찰 정권이라면은 한동훈은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 거리에 돌아다니지도 못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에게 1대1 토론하자. 근데 이재명은 계속 피하고 있죠. 계속 피하기만 합니다.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나름대로는. 자, 그런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의 운명은 갈립니다. 그리고 총선뿐이 아니고 차기 대선을 놓고도 두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여야의 대권 주자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든지 이 다음 대선 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면은 다음 대선에서 두 사람이 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두 사람의 이 지지율 조사가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죠. 매주 금요일에 갤럽 조사가 발표되는데 오늘 갤럽 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을 물었는데 처음으로 한동훈이 이재명을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그동안 계속 오차 범위 안에서 뒤졌는데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 질문 항목은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지를 물은 결과입니다. 자유응답을 하는 건데 누구누구 이제 예시를 하지 않고 여기서 수개월째 오차 범위 내에서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의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순서가 한동훈, 이재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동훈이 앞에 있고 이재명이 뒤로 가는 1000명 대상 조사입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지를 물은 결과 한동훈 24%, 이재명 23%, 1%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2월 첫 주 조사, 지금 이거 3월 첫 주 조사입니다. 한 달 사이에 한동훈은 1%포인트가 올랐고 이재명은 3%포인트 하락을 했다. 이재명은 뭐 공천파동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죠. 이 작년 12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이 오차범위 안에 들었습니다. 장래 대통령감. 두 사람이 오차범위 안에 들어서 그때 이재명이 19, 한동훈이 16 이렇게 오차범위 선두권을 형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오차범위 내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한동훈이 최고치를 찍으면서 본인의 지지율에 대해서 최고치를 찍으면서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상황이 됐죠. 이 한동훈 위원장이 앞선 지역으로 보면은 서울 27% 받았고 대구 경북 30%, 부산 울산 경남 31%인데 특히 서울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죠. 당장 이번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 서울 2020년에 7대 41로 진 곳이죠. 8대 41로 진 곳이죠. 자, 그런데 이 서울에서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앞선 지역은 호남 외에는 인천 경기를 앞서고 있습니다. 인천이 지금 현재 이재명의 지역구죠. 인천 계양을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재명이 약간 앞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국 지금 당을 만들었죠. 조국이 2020년에 한번 1%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장래 대통령감으로 지금 조국이 3%를 기록을 했습니다.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이낙연이 다 2%인데 조국이 3%를 기록했다. 그 조국은 최근에 당을 만들면서 강성 지지층, 열성 지지층, 극성 지지층을 막 끌어모으고 있죠. 자, 그 숫자만큼 조국을 대통령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갤럽 조사에서 전에 조국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구속이 되면은 구속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당합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당해서 2년이면 한 10년, 5년인지 10년인지 어쨌든 그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3% 받았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갤럽 조사에서, 매주 금요일 나오는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9%, 지난주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 또 앞서는 그동안 갤럽 조사에서 두 당 지지율은 계속 1, 2% 차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6%나 총선을 앞두고 한 달 33일 앞두고 총선을 33일 앞두고 6%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국 당이 이 6%를 받았기 때문에 이 조국 당과 민주당이 합치면은 같이 37%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탈한, 이재명 때문에 이탈한 그 진보 성향의, 좌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가 조국 신당이 나타나니까 그걸로 옮겨 타는, 그래서 조국 신당에는 문재인의 그림자가 좀 드리고 있죠. 조국이 계속 양산에 가서 문재인에게 신고를 하고 지금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실은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 조국 신당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른 여론조사 하나 설명을 드리죠. 펜앤마이크 여론조사인데, 펜앤마이크 여론조사에서 이 주식의 여론조사 공정, 그리고 주식회사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이틀 동안 5일 6일 이틀 동안 서울 동대문을에 거주하는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자 여기는 대결 구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김경진 전 의원이죠. 김경진이 출마를 했고, 야당 민주당에서는 장경태가 출마한 지역입니다. 장경태는 이 최고위원 하면서 뭐 맹목적인, 여기도 충성파죠. 이재명 충성파. 그때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뭐 빈곤 포르노 뭐 이런 논란을 일으켰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남국을 옹호하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하동에게 이 볼에 이렇게 입을 갖다 대는 이 모습을 보고 이상한 비유를 하고 좀 수준 이하의 그런 의정활동 모습을 보인 인물이죠. 장경태. 그 장경태와 김경진이 대결을 하는데, 이 동대문 을 지역은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1대 총선에서 장경태가 초선을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었죠. 당시 미래통합당에는 이해훈 전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서초에서 공천을 못 받고 이쪽으로 재배치가 됐죠. 동대문에 이해훈이 출마했는데, 그때 장경태와 표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장경태가 얻은 게 54.54%, 이해훈은 43.81%. 그러니까 득표율이 무려 11%나 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느냐? 장경태가 45%, 김경진이 40%, 5%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박빙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서도 이 지역 안에서, 동대문을 안에서 국민의힘 35, 민주 36, 이 박빙입니다. 그리고 김경진 대 장경태는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지금 현역 프리미엄을 또 누리고 있죠. 그때 초선 때도 54.54%를 받았는데, 워낙 그쪽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서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지만 오차범위 앞에서 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은 국민의힘 그리고 김경진 후보로서는 지난 총선 때보다는 훨씬 해볼 만하다, 그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4년 전 총선 때 대패한 지역도 있고 아깝게 진 지역도 있는데, 이렇게 대패한, 두 자릿수로 대패한 이런 지역, 강서 같은데 이런 데도 그렇죠. 그런 곳도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효과의 영향도 큽니다. 한동훈 서울에서 이재명을 제치는 그런 기제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동훈 효과가 아주 약세 지역, 열세 지역에도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